자, 블렌더, 3D 그래픽 프로그램인데, 무료이죠. 무료 프로그램. 자, 지금 기본 오브젝트가 되는 네모난 큐브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맨 위에서 보려고, 넘버 패드, 오른쪽에 있는 넘버 패드 7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야, 뭐, 한국어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물을 그냥 사물대로 이거 휠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죠. 보고 있는데 이 사물을 멋지게 꾸미고 싶어요. 자, 물론 꾸미는 방법은 앞에서 지난 2편에서 알아봤지만 이번에는 다른 어떤 표현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제일 조작하기 좋은 방법이 이 네모를 가지고 어떤 뭐 자동차라든가 트럭이라든가 이런 거 아주 이 네모난 모양을 만들기 쉬워요. 인체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네모난 박스 모델링, 자동차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고 있는 화면에서는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모르는데 가운데 있는 휠을 눌러서 조작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상태에서 오른쪽 부분을 보겠다 이렇게 돌려도 되지만 3번을 눌러도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자기가 보고 있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적당한 위치 이 정도가 이제 오른쪽에서 약간 밀어본 느낌인데 현재 사물을 선택한 다음에 사물 자체를 직접적으로 이 안에서 건들진 않아요. 자, 사물은 보통은 탭 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가 아닌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는데 탭을 누르시면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는데 물체를 그냥 두진 않겠어. 그래서 이 물체를 뭔가 건드려 보려고 들어가는 그런 길이 바로 에디트 모드입니다. 탭을 눌러서도 나갔을 때와 들어갈 때 왼쪽에 여기가 바뀌고 있는 걸 보시고 사물을 선택할 때 외곽선과 안쪽 면들이 지목되는 걸 보면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를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삐딱하게 본 상태에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위를 볼게요. 위에 보면 에디트 모드에 넌 점을 건들게요, 선을 건들게요, 면을 건들게요. 영어로는 버텍스, 그 다음에 엣지, 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처리하기 좋은 부분을 꾹 눌러놓고 저는 면이 제일 처리하기 좋더라고요. 이거 어디니? 그냥 저기 1번 놓고 약간 틀어보세요. 여기서도 트는 거 똑같아요. 이쪽 면을 선택하면 얘만 독특하게 보이죠? 얘를 움직여보자. 어떻게 움직일까? 잘 모르겠어. 옆으로 좀 놔봐. 좀 길게 할까? 조금 길게 나눴으면 좋겠어. 길게 빼내는 방법 좀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기본이 되는 트랜스폼 툴. 즉, 지 맘대로 움직이겠다. G 누르고 저 녹색이 보이는 Y 방향으로 이렇게 빼주면 버스도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납작하게 해주면 핸드폰이나 아니면 조그만한 카드처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돌려서도 이쪽도 눌려볼까요? 지 맘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저 녹색의 Y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 G 누르고 Y입니다. 잠깐만. 오른쪽에서 볼게요. 잠깐만. 여기 균형이 여기가 앞이고 이거 뒤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네, 밀어보는 거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요. 지금 보고 있는 것까지는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작업 말고 뭐 맨날 네모로만 딱딱하게 마인드크래프트처럼 맞나요? 마인드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뭐 그런 것처럼 한다면 모르겠지만 뭔가 굴곡도 있고 막 들어가고 나가는 장면을 표현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장면을 위해서 여기 생긴 여러 툴들이 에디트 모드에는
여기 있는 기본 요거 외에도 밑에 이상한 애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방금 잡아 뺐던 거랑 약간 다른 몇몇 도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루프 컷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루프 잘라내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루프 컷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R이기도 하고요. 루프 컷. 루프 컷이 뭔데요? 대칭이 되는 미러 모델링, 거울 모델링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루프 컷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누르거나 아니면 컨트롤 R을 누르면 사물을 조금 멀리서 보자. 멀리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쪽 잘라줄까, 이쪽 잘라줄까. 딱 가운데 되는 지점에 애들을 이렇게 좀 잡아줍니다. 그리고요, 뭐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약간의 오렌지빛으로 애들을 자르게 되는데, 아이고 여기는 자를까? 이게 자를까? 딱 가운데 잘라주려고 노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누르고 난 다음에 탁탁 끊어주는 그런 느낌이 받으실 텐데 그냥 선물 포장하듯이 절반을 끈이라고 생각하면 재밌겠네요. 저기 여기도 부탁해요. 어이구 여기도 그냥 알았어. 이 정도가 가운데 맞지? 맞다. 클릭. 그만해요. 그만해야 됩니다. 선물 포장을 아주 막 테이프 밴딩을 막 열심히 해놨습니다. 근데 이건 왜 했죠? 이거는 대칭이 되는 가운데가 어디요? 7번. 이를 기준으로 해서 반을 딱 자르고 2D 그래픽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나비 같은 모양은 반대쪽에도 나비를 똑같이 안 그리거든요. 한쪽 날개를 리플렉트 시켜서 반대쪽에 넘기거든요. 똑같이 안 그려. 반쪽만 그리는데 하트도 마찬가지고. 그 작업을 위해서 딱 자른 거예요. 자르고 났다면은 여러분들 칼을 들고 다니면 안 되겠죠. 루프 잘라내기, 반복 잘라내기라고 쓰고 있는데요. 다시 일로 돌아가야 돼요. 왜 그래요? 저기 있잖요. 이렇게 면들이 이렇게 이거 주목하실 거는 면을 제일 많이 씁니다. 페이스를 많이 쓰는데요. 여기, 여기. 그리고 면들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왼쪽 면이 좀 소실된 위치인데 제가 이 면 찍고 난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볼게요. 페이스, 딜리트를 누르면 뭘 찍을게 물어보는데 누가 봐도 딱 봐도 면이거든요. 페이스. 우리 얼굴 앞면이라고 하잖아요. 페이스. 아니 안에가 빈 박스네. 느껴지시죠? 안에는 벼 있어요. 안에 저기 막 1톤짜리 막 쇠가 아니라 얇은 종이 상자예요. 얇은 종이 상자구나. 알았어. 언두. 컨트롤 Z는 어디나 공통이죠? 자, 예, 빈 곳을 찌르면 선택이 안 됩니다. 빈 곳을 찌르면 선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이 동그라미 4개가 있는데 뷰포트 쉐이딩, 뷰포트 쉐이딩, 뷰포트 쉐이딩, 뷰포트 쉐이딩. 자, 이건 뭔데? 이거는 와이어,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보듯이 껍데기로만 보이는 거예요. 어? 아니, 안쪽이 다 보이네. 기지. 뼈대를 볼 수 있는 애들이고요. 이거는 뼈대가 아니라 석고 그림처럼 석고 같은 느낌을 볼 수 있는 느낌이고요.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매핑을 준다거나 매테리얼, 예, 색상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미지를 넣어주는 매테리얼. 이거는 렌더링 뷰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작업할 때는 여기 있는 즉 와이어 엣지로 보기를 맞춰 주셔야 되는데 와이어 엣지로 왼쪽 절반 부분을 상당히 잘라낼 예정이에요. 자, 이제 보통은 이거를 블렌더 작업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꼭대기 가서 저렇게 안 보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보일 때는 당황하면 안 돼. 자, 영어 단어로 이 영어 단어 진짜 쓰기 싫은데.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 탱크나 기계 장갑차 같은데 뒤에 표시하려고 했던 영어 단어가 뭐죠? 혹시 아세요? 시사, 전쟁, 제트인데 제트라고 보신 적 있나요?
우크라이나에 관심을. Z. Z가 뭐야? 뭐 할래? 저기 와이어 할게요. 렌더러 할게요. 이거 할게요. 이거 할게요. 그러니까 일로 안 가고 여기서 나 와이어 할래요. 아니면 Z. 저 솔리드 할래요. 그냥 이렇게 이 키를 써요. Z. 예, 뭘 지금 사정에서는 Z라는 말 쓰기 싫은데 이렇게 Z를 누릅니다. 뼈대가 보이기 때문에 뼈대가 보이면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점들이나 면들 이게 다 잡히는데 뼈대 다 보이는 점선면의 기본이 되는 레이어 그런 구조 오브젝트의 구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7번으로 놓으면 맨 위에 있겠죠? 7번에다 놓고 난 다음에 이 진짜 쓸모가 없어 보였던 이 점 버텍스 셀렉트 툴 이걸 누르고 난 다음에 이 절반만큼을 이렇게 됐냐? 잘 됐지요? 요만큼 좀 찌워줘. 아이고 요만큼 잘라지겠네. 예, 점 지우는 건 안 해봤죠? 딜리트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버텍스를 찌우라고 나와줘요. 언뜻 봐도 이쪽 왼쪽 뚜껑 열린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절반짜리 작업을 해서 로봇이나 자동차나 비행기나 이런 걸 만들면 반대쪽에 뭐가 생긴다? 그건 좀 진도를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원래대로 놔두세요. 자, 좀 블렌드 하는 사람처럼 하는 분들은 G 누릅니다. Z. 뭐 해야 돼요? 솔리드에다 놔봐. 솔리드가 작업하기 제일 좋아. 여기는 숫자는 이때는 또 키가 통하는데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하는 거야. 나 이걸 해야지. 진짜 이거 아무것도 없네? 그거 봐. 내가 없다고 했잖아요. 밖에서 나가서 볼까? 밖에서? 그래요. 탭키 눌러봐봐. 진짜 여기 구멍 뽕 났네. 예. 뽕난 부분에 이제 반대쪽에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이 기초 작업입니다. 중심축은 좀 벗어나면 안 돼요. 녀석을 안 찍으면 절대 이 녀석을 찍고 다시 탭키를 누르면 그 공사하는 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가끔 이제 들어갈 때 나갈 때 틀려서 그런데 지금 이 느낌으로 에디트 모드와 오브젝트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보신다거나 만약에 이쪽 잘랐다면 약간 붕 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컬러를 넣는 거라든가 그런 거라 지금 아무 표시 안 나요. 밝은 색깔로 보여서 그거 잘 안 보인다고 했죠. 석고 모드에 해당되는 솔리드 모드에서 작업하는 거고요. 자, 이거 이제 작업장으로 들어갈까? 그래요. 저장은 했냐? 저장 안 했지. 저장은 필수. 컨트롤 S. 늘 저장해야 되는 어떤 위치다 쓰면 좋은데 뭐 지금 보니까 03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03 버스. 03 다시 버스라고 하겠습니다. 버스. 자, 블렌더 파일로 저장하기. 어디나? 원래 처음부터 저장을 해도 좋은데 저장된 위치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돼 있으면은 녀석을 가지고 미러 모델링을 한번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블렌더의 루프 컷, 일명 한국어 버전은 루프 자르기, 반복 자르기라고 번역하면 좋겠죠? 가로 세로 X, Y, G를 내가 원하는 면들을 골고루 잘 잘라주는데 면만 잘라줘요. 여러분 저기 치즈가 있다, 뭐 있으면 딱딱 자르는 거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좋고 단축키는 컨트롤 R입니다. 보통 오브젝트 모드 못하고요. 바로 에디트 모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자면 편집 모드겠죠. 그 다음에 개수 지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 잘라놓은 애들을 뭔가 좀 잡아주는 작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완성도가 없어 보이잖아요. 왜 가운데를 짜는 거냐? 대칭 이야기를 해놓고 자, 대칭 모델링이 제일 편한 모델링인데요. 에디트 모드로 일단 가셔야 됩니다. 탭키 눌렀어요. 에디트 모드에 있구만. 있지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에디트 모드에서 활성화되는 애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몽키 스패너 뭐 어쨌든 볼트 너트를 뭐 조이는 그런 친구죠. 이 친구가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 우리말로 하자면은 수정해 줄 수 있는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모디파이, 에디트 약간 비슷비슷한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모디파이어를 추가해야 되는데 뭘 해주지? 겁나게 많아요. 그 중에서 나비를 찾아주세요. 이야, 나비. 일명 미러라고 합니다. 미러. 일러스트레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은 세모난 애가 세모를 보고 있는 그런 모양이랑 똑같은 리플렉티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눌러줍니다. 이거 추가해 주세요. 아이고, 일단 이거 먹으면서 시작해야 돼. 아하. 눌러보겠습니다. 어? 너는 뭐니? 계승자에 나왔던 건데 이 말을 제가 이거 하면 별로 안 재밌을 텐데 너는 나고 나는 너야 뭐 이런 식으로 너 지금 반대쪽에 있는 게 너고 나고 뭐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모디파이어가 추가됐을 때 모양이거든요. 추가가 된 거예요. 미러 모디파이어가 추가가 된 거고 여기 미러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는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영어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양 보이고 클리핑 마스크, 뭐 클리핑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느낌 들죠? 클리핑은 양쪽에 구멍이 안 나게 딱 메꿔주는 역할을 해줘서 클리핑을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뭐 만들어줬으니까 뭐 네가 경험 좀 한번 해봐. 글쎄 왜 나한테 이걸 만들라고 했지? 예를 들면 이제 미러 모디파이는 잠깐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팥빙수 미러 모디파이 팥빙수 시켜서 지금 우리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야? 아니 의자에 앉아 있는 거야? 야 왜? 요거 있잖아. 너무 확대하지 말고 요쪽 면을 잡고 막 움직여봐. 지 맘대로 움직여봐. 지 어디로? 빨간 방향으로. X 안쪽으로 들어가 봐봐. 어? 야 반대쪽은 왜 너 따라하니? 이게 미러 모델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양쪽 대칭되는 걸 이거 한 방으로 처리해 줍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연습하는 거야. 컨트롤 Z. 그리고 점은 잘 안 쓰는데 저 점을 잡고 위에 있는 저 점을 잡고 난 다음에 제가 약간 돌린 거예요. 지 맘대로 움직여봐. 빨간 방향인 X로 가볼게요. 어때요? 내가 보고 싶었죠? 하면서 거기 캐릭터가 나와야 될 것 같죠? 저렇게 벌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벌어지는 일이. 네. 오픈되는 일이 해픈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 아예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걸 막고자 저 클리핑을 체크해 주는데 저 클리핑을 체크하게 되면은 지 맘대로 X 방향으로 뺄 때 절대 찢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뭐라 할까 막 뜯어져서 막 물 새는 그런 있잖아. 고무보트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을 좀 방지하는 게 이 클리핑 체크입니다. 클리핑 체크입니다. 자, 빈 거 찍어보고 있고요. 클리핑은 꼭 이럴 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됐니? 나 너 좀 안 쓸란다. 얘 아니면 얘입니다.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반대쪽은 절대 잡히지가 않아요. 얘는 잡히는데 얘는 왜 안 잡히는 거예요? 얘는 실체가 아니라니까. 실체가 아니에요. 네가 만드는 게 실체예요. 왼쪽으로 오른쪽을 자르는 경우도 있는데 의외로 버릇된 것처럼 오른쪽을 자르는 이런 방식으로 이 모델링을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주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보기가 좋은가 봐요. 이렇게 하는 건좀 왠지 보기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루프 컷 한번 잠깐 일단 미러 모디파이어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신다면은 접어주세요. 많이 이 리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 여기 함부로 여기 있는 애들을 누르시면 안 돼요. 특히 적용이나 이런 거 누르면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상태로 끝났을 때 익스펜드 같은 오브젝트 익스펜드 같은 일러스트레이 기능처럼 더 이상 손을 못 보는 상태가 돼요. 자, 그냥 제가 말한 걸 생각해서 누르시는 분들이 제발 없으시길 접기만 해주세요. 접거나 펼치거나.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루프 컷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R, 루프 컷. 여기 탁 한번 눌러줘봐. 딱 누르고 엔터. 엔터 쳤는데
요거 밑에 뭐 하나 있어요. 루프 잘라내고 슬라이드 써 있는데 여기 잘라내기 수를 몇 개로 할까? 하나면 충분하지. 저 그래도 그래 요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거기다가 뭔가 층층이 뭐 무슨 텐트 같은 모양 만들든 하지. 오, 예. 클릭한다 멘터. 연습이니까. 얘는 연습용 차량이야. 그냥 너는 알아서. 너는 큰일 났다. 예. 면을 가리지 않고 컨트롤 R. 이번에는 이 어중간한 이 자리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클릭, 엔터. 그만 좀 잘라요. 공평하게 나눠줘야 됐잖아. 어이구, 왜 조금만 뒤로 가요. 그래서 지정한 부분을 이걸 반복되듯이 자른다고 해서 원래 이름이 루프컷이에요. 자른 다음에 뭐예요? 자른 다음에 네가 뭐 하던가 해야지. 예, 자, 자른 다음에 뭔가 만드는 거는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는 왜 안 해요? 거기 안 하기도 한다? 보통 이제 모델링하는 방법들은 그 뭐라고 하죠? 뭐 색깔 차를 같은 거 막 건들고 막 깎고 레고 만드는 거랑 너무나 기능이 너무 비슷해서 이 루프컷을 대신할 만한 기능들도 있긴 있어요. 그건 안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걸 알아두시는 게 진짜 좋아요. 자, 저기 혹시 여기 아직도 칼잡이 앞에서 계신 분들 없겠죠? 단축키 컨트롤 R입니다. 야, 이쪽 면 좀 찍어봐. 면이란 게 면, 페이스. 마우스 오른쪽 한번 해봐. 오른쪽 하니까 सब디비전이 1등으로 뜨네요. 공평하게 이것도 가로 세로로 잘라드는 역할을 해줍니다. 잠깐만요. 이것만 따로 할 수 있나요? 이거 같이 해봐. 시프트. 오른쪽 सब디비전. 이것도 방법이 틀리네. 뭐가 틀린지 여러분 아시나요? 얘네들은 칼집을 막 싹 자르는 건데 얘는 이 면에다만 면만 잘라주는 거예요. 느낌 오게 알겠어? 여기만 좀 잘라줘봐요. 오른쪽 सब디비전. 영어로는 뭐 सब디비전. 글쎄 이런 것까지 원치 않는데 마우스가 민감한지 에이, 됐어. 하나면 충분해. 이거는요. सब디비전. 이게 자동으로 떠주네. 이거 너 들어가라. 넌 볼 일 없어. 혹시 보고 잡으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뭔가는 좀 칼집을 내고 이걸 막 자를까 나올까 막 지금 고민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자르지 마시고요. 오늘 모델링은 자유형입니다. 자유형. 대칭을 이루는 자유형인데 거기에 막 유리 같은 재질도 한번 잠깐 넣어보면서 진짜 버스 같다. 조금 너무 발전하면서 그런데 뭐 미리 그런 만드는 방법을 알아놓으시면 자유롭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몇몇 곳을 그런 식으로 잘라보시면 딱 지목해서 subdivision. 빈 곳을 찌르면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애들을 준비했다면은 얘네들을 또 재미있는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색깔 차력 교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본 다음에 진행들 하실 겸해서 잠시 멈춰 주시고 영상을 보신다면 해보시기 바래요. 예, 아까 자르고 난 다음에 했던 게 이제 미러 모디파이어를 추가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클리핑 피스, 루프 컷, 루프 자르기로 번역되고 있고 컨트롤 R입니다. 방금 전에 해보셨던 것처럼 개수를 지정할 수도 있겠고요. 이와 유사한 거는 सब디비전이 있었죠. 면을 자르는 거.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보셔도 좋겠고요. 이거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영어 단어 익스트로드, 지역 돌출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이동과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 지와 이의 차이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돌려보죠. 페이스, 면을 찍고 난 다음에 저는 아까 해봤던 것처럼 돌출을 시켜보겠습니다. 돌출은 G 누르고 빨간 색깔이 아직 보인다면 X를 누르시면 이게 다른 애들을 끌고 가면서
끌고 가면서 막 지가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동이죠. 지라고 하는 무브를 이용해서 움직인 거고요. 이왕 했으니까 그냥 남겨놓을게요. 어디 또 있지? 잠깐만 얘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애가 여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응. 이번에는 이 친구는 이 익스트루드를 써볼게요. 이 친구인데 지역 돌출 단축키는 영어로 이입니다. 영어 단어 이. 이를 누르고 난 다음에 이를 누르면 자기가 가야 될 위치를 좀 잡아 배주기도 해요. 어때요? 모양 자체가 틀리죠? 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툭. 나도. 너 누구 할 거야? 저도요. 같이 하지 그랬어. 에이. 같이 하려면은 Shift 키 눌러서 다른 면을 짓고 이 이렇게. 확실히 틀리죠? 모양새가 틀린 거예요. 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를 눌러도 되는데 이럴 때 착각들을 많이 해요. 이거는 이입니다. 지는 지 맘대로 가요. 이거 난리 납니다.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고요. 예, G 누르고 빨간색 방향으로 X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그냥 이동할 뿐이죠. 이동할 뿐이에요. 짧게도 할 수도 있고 길게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어,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태. 여러분들이 면을 원하신다면 여기와 여기와 여기 아니면 네모난 이 자체가 네모난 선택 툴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드래그하는 것도 괜찮아요. 드래그해서 E 눌러보겠습니다. 쭉. 그치, 이걸 밟고 올라가면 되겠다. 이런 느낌처럼. 반대쪽은? 반대쪽은 말 안 해도 똑같이 나왔어. 이게, 이게 미러 모델링이야. 아, 그렇구나. 자, 뭐, 튀어나오는 거 연습했으니까 들어가는 부분도 실제는 해줄 수도 있긴 있어요. 누르고 난 다음에 E 누르면 원하는 방향, 빨간 색깔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는 좀 모양은 좀 보기 않게, 좋지 않게 나왔네요. 튀어나온 걸 많이 씁니다. 그치. 푹 들어가니까 왠지 잘린 것 같잖아요. 그죠? 들어가는 거를 잘 안 씁니다. 나오는 거는 이 빨간색. 근데 빨간색이 안 누르게 되면은 이거 어느 각도에서든 여러분들 잡아 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를 누르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잘 잡아 빼지는데 이를 누르고 어, 잡아 빼기 이런 식으로 보통 가이드를 해주기도 해요. 이 누르고 이건 좀 편한데 어, 자 조금 더 올려봐봐. 이 누르고 위로 자 이쪽은 없는 거 이쪽은 있는 거죠. 이 누르고 이건 제가 파란 색깔 누른 건 아닌데 제가 잡아주고 있네요. 딱 끊어주네요. 클리핑에 눌러 있어서. 야, 여기는 위에 우리 별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벤치 같지 않니? 지금 뭐 괴상한 차를 만들면서 우리가 좀 이런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면 G를 누르면 방향을 지정해 주죠. 지금은 Y 방향으로 제 마음대로 움직이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처럼 약간 차의 앞툭 앞에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저도요. 너도 한번 해봐. G를 누르면 지금 이제 툭 튀어나오는 거. 아니지. E 누를 때가 저런 표시가 나타나요. 틀리구나. 봐봐. G를 누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행로를 가르쳐 줘야 돼요. Y 방향으로. 그건 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끌고 있는 거죠. 그냥 G는 자체를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 이
E와 G의 차이가 저도 제일 처음에 이 블렌더를 할 때 그런 차이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엣지도 건들기도 합니다. 엣지 누르고, 엣지는 방향이 좀 애매해요. G를 눌러볼게요. G를 누르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지만, G는, G는 꼭 G를 누르고 난 다음에는 가야 되는 녹색의 방향인 Y를 눌러주시면 그냥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꼭 방향이 되는 어, 녹색인 Y 이런 거 보시면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뒤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Shift를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G, 무브, 지 맘대로 움직여라. 어디로 Y니까 녹색이 보이는 Y 보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3번에다 놓고 하면은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볼 수도 있습니다. G, Y. 아니, 더. 그만. 앞에 있는 애들이 제가 움직이다 보면 앞에 있는 애들이 소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보면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뭐 G, Y 어떻게 소멸되는지 볼까요? 그쵸? 이게 애매해졌다. 그쵸?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 판처럼 보이는 위에 태양열, 태양열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을 넘어가게 되면 이런 묘한 현상을 만들려고 해서 프로 만든 게 아니라 저렇게 일으킬 수 있으니까 넘어가게 되면 애들이 표현을 좀 못하게 됩니다. 자, 우리 둘만 페이스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페이스 여기 있는 애들 시프트 아니면 얼마 안 된다면 이렇게 드래그해도 선택할 수 있다. 한번 해봐. 어디로 뭐 할 거야? 익스트로드 할 거야. 쭉 마우스를 끌어올려 볼게요. 이런 형상이 되어버렸네요. 참 모델링하는 방법. 반대쪽에는 자동으로 바뀌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느낌으로 꾸미고 싶다. 보셔서 그런 부분들을 다듬어 주실 때 특히 엣지도 상당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 보고 있습니다. 아니 중간에 있는 엣지 말하는 거야. 여기랑 여기를 찝어 봐봐. 그 다음에 G 누르면서 글쎄요. 제가 확대를 해야 될까요? G를 누르면서 제가 안 보여서요. Y, X 방향으로 빨강 색깔. 그래서 어떤 모양이 나올지는 실제는 장담할 수 없어요. 안쪽으로 좀 오므러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점들도 묘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점들은 미미하죠. 찍고 난 다음에 점들은 표현할 만한 게 특별히 없어요. 쟤를 튀어나오게 하는 건 좀 어려워요. 점이 절대 튀어나올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G 방향 누르고 G 누르고 빨간색 방향 X 그래서 안쪽으로 움츠러진 것 같은 느낌 좀 나왔죠. 자 일단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모델링을 이걸 이용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만들다 보니까 좀 독특하게 나왔네요. 아주 무서운. 여기는 잡아 빼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거 잡아주는 건 되게 어려워요.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면을 잡고 지 맘대로 움직이고 X 방향 이거 함부로 잡아 빼지 말랬지 내가. 더 들어가면 안 돼. 팍 친 것처럼 보이거든. 네, 약간 비슷하게 원래대로 좀 복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점선, 면 잡고 이동한다거나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돌출되게 한다거나 여기도 돌출할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돌출하는 방법은 딱 그 두 가지 방법만 쓰는 건 아니라 어제 개체에다가 붙이는 것도 가르쳐 드렸었죠? 개체? 응. 여기 있잖아.
큐브 추가가 이런 표현했던 맞겠죠? 어디다? 이쪽 면에다가 대충만 잡아줘봐. 튀어나오면 안 된대. 이따 잡기 힘들다. 뭐 한쪽으로 쭉. 그만 여기까지. 반대쪽에도 있네. 항상 기본은 이거다. 예. 그리고 사물을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도 그냥 면을 안 나누고도 해줄 수가 있어요. 꼭 멀리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꼭 잘 아셔야 됩니다. X 방향으로 가운데 모이게 하자. 그냥 G예요. G가 그렇게 많이 써요. X. 절대 겹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클리핑 때문에. 네. 앞에 범퍼. 범퍼 같지 않아요? 네. 자, 뒤도요. 뒤도 부탁드릴게요. 이걸 누르고 이쪽 면을 자세히 돌려보고요. 좀 못 맞아도 괜찮아요. 조금 튀어나오게 하고 멈추고 다시 원래대로 돌린 다음에 좀 틀리면 어때? 방법을 아니까. 이쪽 면을 잡고 지 맘대로 움직이고 X 맞지? 이렇게. 그래. 그래. 그렇지. 거기까지.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방향을 좀 돌려봐야 되니까 휠을 꾹 당긴다거나 휠을 Shift 누르면서 해주면 여러분들 보시면서 잡아주기 좋아요. 2 좀 해봐요. 2는 지금 쓸 일이 없어. G 2 눌렀습니다. 저런 표시가 나오는 거는 2가 나오는 거예요. 칸이 나온다는 건 이게 제가 반응하나 봐요. 자동으로. G 누르고 각도를 알아야 되는 게 각도가 지금 제가 너무 가까이서 봤나 봐요. 이렇게 틀어질 수 있어요. 큰일 나야 돼요. 잘못하면. 내가 어느 방향을 하고 있는지 꼭 보시면서 그리고 X, G 방향 X. 자, 앞뒤에 범퍼가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뭐 예쁜 모양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짜봤고요. 여러분도 자유롭게 한번 모델링을 한번 해보시고요. 뭐 더 건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한테 자유로운 시간 여기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Shift G Y 아마 다음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나눠도 된다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자유로운 모델링이다 보니까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일단 E와 G의 차이는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면, E, 면 잡은 상태에서 다른 부분 반대쪽으로 시도해볼까? 이쪽으로 보여드리자면 차이만 확실히 느껴보죠. G는 방향을 지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물체를 이동해서 전체를 끌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린 게 G 맘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다음에 보이는 거는 E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듯 완벽하게 틀리죠. E 자동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E 자, 여기 탭 눌러서 나가보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맞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의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세이브 한번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에디트 모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셋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쪽에다가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뜻의 인셋은요. 안쪽에 작은 공간 세팅을 해준다. 단축키는 I입니다. 탭으로 들어가서 에디트 모드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뭐하지? 예를 들어서 있잖아. 이쪽 페이스 면을 선택해봐. 선택했어요. 너 그 상태에서 I 아니면 밑에 얘가 I래. 인셋. 인셋을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고 난 다음에 모양이 조금 독특하게 보이는데 조금 당겨서 보여드릴까요? 내 형상만큼 안에 뭐 하나 생기네? 이래서 인셋이라고 해요. 인셋. 인셋. 나도. 그래, 너도 여기다 창 하나 내가 내줄게. 창? 공간에 이상한 표시가 독특하게 좀 보이죠? 인셋. 따로따로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도 틀리더라고요. 지금 하나씩 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 면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랑 여기를 Shift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이거 좀 독특한데 딱 찍고 이렇게. 단축키로도 많이 해서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단축키 그거보다는 이게 좀 편하네. 어디나 단축키는 뒤에도 부탁드려요. 어디가 창 늘 거야? 여기가 창이야. 여기가 창이야. 여기도 액자 같은 프레임 틀이 생깁니다. 프레임 틀. 뭐가 안 맞는다. 창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게 고개를 막 돌리면서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자, 이게 인셋입니다. 인셋.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에다가 안쪽에 형태만큼 단축키로도 한번 써보시고요. 단축키? 어디다 해줄까? 여기도 부탁해요. I. 형상이 조금 틀리네요. 자, 그럼 했으면 뭐 할 거야? 이거를 뭐 들어가게 하든 나가게 하든 들어가는 거 해주자. 들어가는 게 뭐지? 그 이는 돌출 말고 이제 들어가는 거 해주기도 해. 자, 여러분들 각도가 좀 틀어지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슬쩍 아래로 내리거나 너무 들어가면 이렇게 푹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표현은 창문틀 같은 느낌은 인셋이 안 도와주면 이런 모양을 못 만들어요. 저희도요. 너는 너무 복잡해. 이, 이 들어가기에는 면 자체가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들어가고 나간 위치가 틀려서 그래요. 이 안쪽 여기서 싸우고 있네. 이 가운데 겹친 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배우시는 거 뭐 쪽정이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보시면서 여기도요. 여기는 튀어나오게 해보자. 들어가는 거 알겠어. 이는 그만해봐. 이 자리 크기 좀 줄여주면 안 될까? S 안쪽으로 약간 이거 좀 줄여봐. S 이렇게 써도 센 모양을 다르게 이는 튀어나온다니까? 알아. G 이거 지 맘대로 가고 있죠? X 예.
일단은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한 것 같은데요. 왼쪽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막 누르다 보면 전혀 다른 툴들과 만나게 되는데 지금 보여드렸던 이 인셋, 익스트루드, 면 그대로에서부터 쭉 돌출된 면을 만드는 거 아니면 어떤 상황 시에는 푹 들어가게 하는 거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루프 컷 네, 거기까지 좀 보여드려 봤고요. 지금 이렇게 면 위에다가 다른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이 기능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녀석에다가 지난번에 해봤던 바퀴 달던 거 바퀴 달던 거 기억나시죠? 그 작업을 이어볼 거고요. 혹시 언제라도 여기 문짝 같은 거 달아주고 싶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 면에다가 애들을 추가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달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장식으로 좀 네모를 하나 그려주시고 어디다가 여기다가도 부탁해요. 여기 저 경사가 졌는데 아이 괜찮아요. 경사진 면이든 어디든 애들이 막 부착이 돼요. 자, 무슨 저 공상과학 만화에 나올 것 같은 이상한 걸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겠네요. 연은 골고루 돼 있어야지 다루기가 좀 좋아서. 반대쪽에도 똑같은 게 있어. 자, 여기 자, 이게 모델링을 좀 너무 쉽게 익히고 있는 것 같죠? 구속팅, 부속팅, G, Y 방향인가? 오, 이거는, 이거는, 이것도 G, Y 방향? 조금 멀리서 봤다가 자기가 봐주면 좀 편해요. 부착시킨 애들도 이렇게 다루는 거에 따라 느낌이 틀립니다. 네모난 모양과 다른 모양. 여기도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멀리서 보면 녹색이 보인다. G, Y. 여기까지 붙이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G, G 누르고 네 맘대로 움직이지 마. G 누르고 Y. 나오면 안 돼. 흉기야, 흉기. 참 다채롭습니다. 표현한 거. G, Z. X 눌렀다. Sorry. G, Z. 네, 아이고, 붙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손이 갈 것 같아서 저 정도까지만 대보겠습니다. G, Z. 아니, X 눌렀어요. 키보드를 제가 잘못 눌렀어요. 네, 3차원적으로 사물을 보는 시선이 아마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늘 것 같습니다. 아니요, 늙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바퀴 넣기에는 약간 부적합한 것 같은데 바퀴 이거 내야 되니까 이거 없애요. 어떻게 없애지? 지난번에 했었죠. 페이스를 찍고 컨트롤 키 누르면서 플러스 더 이상 선택이 안 된다면 딜리트 지울 거는 페이스. 야 원래대로 돌렸구나. 혹시 불편한 친구들 있으면 그런 식으로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찍고 컨트롤 플러스. 이거는 돌출된 거다 보니까 익스트루드 한 거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겠네요. 이런 경우는 없앨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반응 안 한다. delete, paste. 그만, 탭키. 자, 여기다가 컬러를 좀 이따 입혀보는 거를 여기다 시습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7번 정면이 상당히 무겁구나. 어디가 정면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가 정면이네요. 3번 누르시면 알 거예요. 여기가 정면이에요. 그러니까 앞뒤를 거꾸로 막 하시면 되게 힘들어요. 백미러, 백미러라고 하죠. 세이브 한번. 얘를 움직이려. 아시겠죠? 막 움직여. 직선으로 아니면 불 떴다가 내려. 이제 타올의 움직이면서 타올의 움직임. 앞으로 자를 때 글자를 다. 오, 나랑 비슷해. 자, 안드로이드를 저만한 크기로, 저보다 더 작은 크기로 쟤를 감춘 다음에 안드로이드를 좀 이따가 붙여가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집에서 계신 분들 갑자기 이게 뭐야? 예, 그러니까 완전 개념이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3차원적으로 보기. 네, 녀석에다가 어제 했던 거 컬러 넣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도 한번 해보고요. 바닥에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이거는 뭐 승리호나 그런 데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네모는 아니라 네모였다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느낌처럼 연결이 돼 있죠. 제일 힘든 게 인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거 잠깐 보여드리면서요. 블렌드 그래픽 개념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보시면 야 이거 선생님이 한 거랑 똑같은 건데 자 밑에 자동차 파트가 있어요. 그쪽으로 좀 넘겼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 잠깐 구경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엉성한 자동차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3번을 눌러서 우측면을 보겠습니다. 우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화면에 이거는 바닥속에 잠긴 겁니다. 그래서 G 눌러서 보이는 우측면에서는 파란색 하늘 Z가 보이죠? Z를 눌러서 위에 푹 띄워보겠습니다. 바퀴가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 녹색 바닥면이 땅바닥이라고 해서 이 정도 띄워본 거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봄 뜬 느낌.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돼. 7번 위에서 한번 봐봐. 너 너무 나간 거 아니지? 괜찮아. 괜찮아. 자, 이 자동차 안에서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자동차 안에서. 에디트 모드. 밖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 안쪽에서 만들 수 있는데 반대쪽에 안 그려줘도 된다는 게 얘 장점이에요. 반대쪽에 안 그려도 된다는 거. 자, 지금 보고 있는 상태에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화면에 이런 줄처럼 보이면 잘 온 거야. 자, 우리 이 에디트 모드는 꼭 이런 형상이 보이고 한쪽 면을 꼭 찍어보시면 에디트 모드라는 거 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고요. 이거는 부착시키는 건데 맨 위에 이 안에서도 제한되지만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원에 두께를 주는 분도 있고 그냥 실린더 두께감 있는 애를 쓰기도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만드시는 분도 있고 예, 이거는 좀 모양새가 글쎄 모양새가 나쁜 건 아니지만 손이 더 가서 일단 원형이라는 애를 추가 한번 시켜볼게요. 어떻게 나타나나? 어디 갔니? 화면 가운데 있어요. 화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분은 바닥으로부터 G 누르고 빨간 색깔 X 누른 다음에 저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때요? 이런 경우는 클리픽이 돼서
클리핑이 돼서 떨어지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저런 형상으로 날개 같은, 아니면 아이스크림 먹으면 그 바 있잖아, 바. 나무 막대 바. 그런 것처럼 보이는 단점도 좀 있습니다. 이거 봐라. 기네 떨어지는 거 진짜 싫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원형이라고 추가하는 경우는 이런 작업을 할 때 주로 클리핑이라는 거 떨어뜨리는 분도 있어요. 아니 왜 어렵게 합니까? G 누르고 X 방향으로 진짜 따로 놀죠, 그죠? 클리핑은 누르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녀석에다가 두께감을 준다는 거는 좀 힘들어요. 힘든데 지금 보이는 면에다가 익스트루드는 들어가기에는 이 자체가 좀 다른 기능을 좀 써야 돼요. 왜냐하면 면이 없어서 그래. 면이 없어서. 자, undo. 왜 없앴어요? 네,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추가 실린더. 실린더는 엄청 큰 실린더 하나가 들어가 있죠. 자, 일단은 어디서 봐야 될까? 정면에서 낫지 않을까? 1번. 예, G 누르고 빨간색 방향으로 이동해 볼게요. X죠? 그리고 직접 두께감이 있으니까 엄청난 기둥처럼 보이겠지만 S, 스케일을 눌러서 크기를 줄여보고요. 필요하다면 해당된 면을 찍고 G, 파란색 방향인 Z, 제가 잘못 누른데요. 제가 단축키 키보드가 시커매서 G, ZG 아래로. 그렇지. 이 정도 돼야지 바퀴같이 보이네. 바퀴 끼기 직전에 잠깐 쉬고 해야 될까? 이런 느낌처럼 빼놓은 상태처럼 보이죠? 따로 돌출된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중요한 게 이 시점에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 제가 탭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가볼게요. 바퀴와 하나가 된 거야. 그죠? 그 안에다 그리 추가를 했으니까. 오, 자동차도 막 움직이면 안 돼. 항상 무대 가운데 있어야 되겠대. 알았어. 탭키. 다시 들어가 볼게요. 밖에 있는 애들은 역시 부착되거나 떨어져 있거나 페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더하기를 이렇게 누르면 더 이상 주변에 확산되지 않는 걸 보면 개별적인 선택도 가능합니다. 저기 있잖아요. 뭐가요? 정면에서 보고 싶어요. 정면에서 보면 바퀴가 누워 있는데 R 눌러보겠습니다. R이 뭐예요? 회전시킨다는 거야. R. 일단 대략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반대쪽도 절 따라하네요. 정확한 각도는 모르겠어요. 저 끝나기 직전인데요.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게 하면 정면 하나 놓고 해줘야지 이쪽 각도밖에 안 보여요. 대략 하다만 상태인데 이 정도 어떨까 놓고 중간에 멈춰주세요. 그리고 밑에 회전이라고 하는 옵션이 뜨면 90도 해야지. 90도. 90도에 맞춰야지 얘가 빨리 제대로 계속 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 빈 곳을 찍었다. 움직이려면 항상 어느 페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 1번은 정면이다. 지 맘대로 움직인다. 어디로? 빨간색 X. 잠깐 밑에 다른 애가 눌려 있었네요. 여기 이 선택 증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적어놔야 돼요. 신경 써야 돼요. G. 영어로 G. 그래요. 안쪽에도 보여야지. 위 말고. 이건 지금 빨간 색깔 안 눌러서 그래. 어쨌든 반대쪽은 저를 따라하고 있다는 거. 확대. 그래서 확대하는 기능이 좀 많이 쓰는 거예요. G, 요거는 Z 눌러서
쭉 올려보겠습니다. G 요번에는 빨간 색깔로 이 바퀴가 저렇게 뜨면 안 날아가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이 바퀴를 약간 안쪽에 구멍 내는 분도 있는데 구멍 안 내는 분들은 저런 식으로 묘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면요 보긴 좋은데 바퀴가 차체 안쪽에 감춰진 것처럼 보여서 별로 안 이쁘적이죠. 그래서 구멍 내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G, X 이 정도 어때? 구멍 내는 기술은 다음 편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도 뭐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뭐 됐어? 빙고 찍을까? 아니, 그래. 됐어. 잠깐만. 3번에서 볼게. 좀 앞으로 가야지. 그리고 바닥에 약간 푹 빠진 것 같이 보이는데? G, Y 눌러서 이쪽으로. 이 정도면, 그래. 이 정도가 딱 맞아. 거기 보니까 운전석 밑이라고요. 운전석 좌석 밑에는 바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운전수는 넣을 수 없지만. 그만요. 저장 한번 하고. 세이브. 어디? 반대쪽에도. 어허. 어허. 자, 면이 적은 모델링 한다고 해서 이제 로 폴리 모델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보통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면 멀리서 봐도 어떤 윤곽을 알아볼 수도 있고 예. 그렇다면은 일단 성공한 거죠.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요. 네. 바퀴를 하나 만들었죠? 바퀴 한쪽 면을 선택한 다음에 휠로 당겨봤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다면 이렇게 돌려보거나 Shift 키 눌러서 화면에 정중앙으로 애를 끌고 올 수도 있겠죠. I라고 하는 키보드를 눌러서 안쪽으로 약간 오므린 듯한 상을 만들어 볼게요. 타이어가 어디까지 고무 타이어로 할까? 여기까지 하자. 그래. 여기까지. 그래. 하나 만들었고요. 됐죠? 형상만큼. 자, 그러면 이제 타이어 안쪽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I를 눌러서 슬쩍 안으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안쪽으로 비밀해야 되기 때문에 지 맘대로 누르고 제가 봤을 때 빨간 색깔 같아요. X 약간 들어간다. 근데 너무 들어가다 보면 차체랑 부딪히니까 리얼 카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적당하게 너무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 차가 아니란 말이야. 저 정도면 될까? 그래서 보통 이제 저기까지 하시고 또 안쪽도 튀어나오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I 누르고 안쪽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어디로 빨간 색깔 방향 G 누르고 X 눌러서 빨간색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면 약간 둥근 잡아 뺄 수가 있겠죠.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그래요, 거기까지. 예, 그럴싸해 보이는 차체처럼 보이는데 반대쪽도 똑같네. 땡큐지. 자, 원래 이제 컬러를 넣고 난 다음에 뒤에도 적당한 위치에다가 3번 적당한 위치에다가 뭐 차량 바퀴가 두 개 있으면 되게 튼튼한 트럭같이 넣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 바퀴 하나로 힘들어요. 아주 무거운 상당한 1톤 이상의 그런 무게감이 있는 안에 좀 무거운 사람들이 있다고 친다면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 만들고 고생했으니까 예쁘게 라카칠 스프레이로 색깔을 칠하듯이 얘에다가 색상을 한번 입혀보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저장들 하시고요. 오히려 자른 수가 좀 덜하다면은 뭔가 훨씬 더 처리가 재밌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자르고 실험실로 쓰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여기저기 뭔가 형태를 알 수 없는 묘한 차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밖에 나가시죠. 탭 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한번 저장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컬러를 한번 넣어보고 이런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바닥면이 없으면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상당한 크기에 이 그리드 하나가 1m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큰 거죠. 일단은 바닥을 내려오긴 내려와야 되는데 왜 내려오냐면 제가 추가를 할 예정이에요. 메쉬의 평면이라고. 영어 버전은 plane이라고 해서 Plane 맨 위에 있는 애인데 거의 바닥판 정도 도로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많이 만들어집니다. 평면인데 페이스밖에 없어요. 일단은. 근데 거의 바닥에 있어요. 사물이랑 같이 겹치면 사물 속에 있을 수 있으니까 넣자마자 보통은 멀리서 휠을 당긴 다음에 S를 눌러서 크기를 늘려줍니다. 조금 휠을 당겨서 더 멀리 가서 S로 바닥면 무대 가운데를 녀석으로 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물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내가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자동차를 선택하고 1번을 누르면 내가 좀 들어갔구나. 휠을 당기고 있는 거죠. G 누르고 파란 색깔의 Z축으로 키보드를 보면서 하셔야 되겠다. 약간 붕 뜬 듯. 보험 테크. 센스 있는 20, 40대. 아이고, 저거 왜 뜨는 거야? 저 V3를 없애야 되겠네요. 광고 속에 유료 광고가 되는 것 같은데. 적당히 잡아왔습니다. 뜨지만 않았다면 바닥면은 얘가 안 보일 테니까 이 정도까지만 줘볼게요. 이 상태고요. 느낌을 알았다면은 잠깐 빛과 그림자의 사실적인 렌더링 뷰로 잠깐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렌더 미리 보기, 렌더 프리뷰. 조명이 어디 있니? 조명이 저기 휠을 당겨봐.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지 맘대로 움직여 볼게요. G 눌러서 X, Y, Y, X, Y. 이 정도가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아? 그렇죠. 이 정도 해야지 차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X? 아니면 편하게 7번 눌러서 얘를 막 질질 끌고 다니면서 카메라 근처가 제일 보기 좋아요. 됐습니다. 제로 이 상태가 저 정도 잡히면 카메라 번역이 있으니까 카메라가 자동차는 항상 가운데 무대에 있어야 돼요. 바퀴에 윤곽이 보이는데 약간 타이어가 빵꾸는 아닌데 약간 지면에 단 것 같은 착각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 상태로도 내보내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자, 일단 느낌은 나왔으니까 지금 보이는 상태에서 이게 렌더뷰예요. 약간의 그림자 같은 느낌을 내가 만들어준 거야 하듯이 이걸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고 식어버라. 작업하기 전에 이 평면은 안 보이게 작업하시면 근데 이 자리 가면은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카메라 상태에서는 조금 틀어주시게 되면 카메라가 절대 안 보이니까 원래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야, 이거 무슨 컬러 하지? 자,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셔가지고요. 이걸 눌러주셔야지. 이거랑 똑같이 생긴 애가 오른쪽 속성바에 있습니다. 속성바에 가셔서 보시면 어디 있니? 사물을 선택한 다음에 창을 제가 내리다 보니까 고해상도, 저해상도 나오니까 한참 내려야 되네요. 드디어 찾아냈네요. 이야, 똑같은 애네요. 얘를 찍어보면 기존에 뭔가 만들었던 게 있었다. 그걸 찍었다면은 얘는 이런 경우는 플러스로 컬러가 없는 경우는 보통 플러스로 눌러줍니다. 그렇죠? 얘가 찍혀 있는 상태에서 얘한테
얘한테는 직접 이름을 못 주는데 이 새로운을 눌러주시면 new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아 드디어 생겼다.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뭐 탱크 차라고 할까요? 탱크 봉고 탱크 봉이라고 하겠습니다. 탱크 봉고. 한국에서는 봉고라 봉고 가봉이라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대통령이 와서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가봉을 거꾸로 해서 봉고 그런 유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무슨 색깔 할 거야? 노드 사용 이런 거 밑에 베이스 컬 잘린 거예요. 베이스 컬러예요. 베이스 컬러 그렇지. 컬러는 내가 원하는 색깔은 바로 노란 색깔은 약간 진하게 할까? 너무 하면 어둡다. 중간 정도. 이거 너무 밝은 거고요. 이걸로 명암을 정하는 거예요. 컬러를. 의외로 심플하죠? 색상은 나중에 바꿀 수가 있어요. 다 모두 그런 색깔이 돼요. 얘는. 그래서 거기서 정하는 거에 따라 틀리면 여러분 얼마든지 가운데는 회색. 너무 칙칙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정한 컬러를 고르신 다음에 명암이라던가 글쎄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눈에 거슬러지지 않는 걸로 해주고 나중에 컬러를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스 컬러를 접어주시면 안 보입니다. 미리 보기라고 하는 이 탭을 열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미리 보기를 뭐 굳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펼치지 마세요. 이런 느낌으로 질감이 나온다는 화면이 있는데 컴퓨터가 좀 느려집니다. 접어주시고 화면 본대로 봐주시고요. 이 안에 세부적인 요소를 좀 편집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가신 다음에 이 안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타이어 색깔. 잠깐만. 이거 누르고 이건 타이어. 타이어? 색깔은 검게 해야지 뭐. 그래서 밑으로 내리셔야 됩니다. 고해상도에서 보셔야 돼요. 하얀 색깔로 기본에 나와있으니까 타이어는 약간 검은 색깔보다 약간 칙칙한. 자, 베이스 컬러가 이제 지정이 돼 있으면은 더 이상 펼쳐서 안 보입니다.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저요. 그래? 찍고 컨트롤 플러스 일단은 이걸로 퉁치자. 할당, 어사인. 근데 반대쪽에도 똑같이 되네. 이게 미러 모델링의 큰 특징입니다. 좀 더 진하면 좋겠는데 좀 진하게 하려면 미리 좀 하지 그랬어. 색깔이 안 보여. 타이어 안에는 그 회색의 약간 금속성 휠은 아닌데 일단 컬러만 접어보는 거 어떨까요? 여기 플러스를 누르신 다음에 역시 뉴 새로운 더블 클릭해서 휠이라고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휠, 알루미늄은 절대 아니죠. 어쨌든 그런 합성. 색상은 어떤 걸로 할래요? 밑으로 내리셔야 돼요. 하얀 색깔 말고 약간 회색으로 정해보는데 아직 적용이 안 돼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들었니? 만들었죠. 그럼 누가 할 거야? 제가 할게요.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여기까지 할까? 아니요. 좀 더? 아니요. 다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점증적인 선택을 그러니까 면을 잡고 할 때도 면은 점차 점증적인 확대가 컨트롤 플러스로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걸로 하고 나머지는 타이어로 해야지. 정해주시고 fill, 할당, assign. 어때? 그래도 뭐 컬러가 좀 다르니까 괜찮네요. 유리는요. 유리는 없는데 파란 색깔로 하면 어때? 일단은 제가 수영할게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해서 플러스 눌러서 여기다가 새로운 매테리얼 이름은 유리, 이건 유리 재질을 우리 다음 이번 영상 이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유사하게 한 것도 있는데 한국어 버전이라 좀 편하실 거예요. 이름만 정하면 어떻게?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건데 나는 다른 걸 좀 해줘야지. 조금 내리셔갖고 약간 파란 계통으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자, 내려볼게요. 이렇게 좀 더 크게 보려면 미리 보기인데 컴퓨터 시스템이 괜찮은 분들은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런 느낌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프리뷰. 아, 자, 우리 야야야야야야 너 저도요. 시프트 하나씩 하나씩 할게. 딴 애들은 좀 이따 부를 거고. 시프트는 이제 추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할 사람 없니? 없어요. 반대쪽은 자동 유리 어사인 할당. 자, 혹시 여기다가 뭐 다른 컬러를 넣고 줄무늬 이런 걸 만드실 분들은 원래는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귀찮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사인을 누르면 이 나눠놓은 면들도요. 여러분 원한다면 하얀 색깔도 넣을 수 있고 노란 색깔도 넣을 수 있고 그렇게 꾸밀 수도 있어요. 안 할라요. 안 맞아요. 느낌이. 그래서 지금 제가 빠뜨린 거예요. 일단. 저도요. 저도. 너도 이거 위에서 요즘 캠핑카 많잖아. 위에서 막 별을 보면서 하는 그 위치라고 치고 얼마든지 찾아가서 유리를 할당을 해주시면 유리 같은 모양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데 막 글씨도 넣고 싶고 막 그러시죠. 이미지 같은 경우는 특정한 면에 또 따로 넣는 기술이 있어요. 자, 이제 구성 다 했으니까 우리 바퀴 둘을요. 둘이 아니라 하나인데. 선택, 컨트롤 플러스 더 외부에 있는 거라 절대 네모난 박스가 아니었다면은 추가한 애들은 절대 선택이 안 돼요. 자, 반대쪽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3번에다 넣으시고 지 맘대로 움직일 건데 아니 Shift D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복제를 이번에는 복제죠. 복제.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Shift D는 복제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까? 복색 보이잖아요. Y 방향으로. Y를 꼭 누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 맘대로 막 움직입니다. 여기 하나. 야, 이거 그래도 뒤가 무겁다 보니까 이 차량이 외제차야. 그래? 잠깐 멈춰보고 멈추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 빈 거 찍으면 다시 선택해야 돼요. 뭐 다시 선택하지 뭐. 해도 돼요. 한데 이 상태에서 Shift B가 복제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똑같은 Y 방향으로 바퀴 하나를 이렇게 달아서 이 정도가 되면 조금 안정적일 것 같아요. 이제 바닥을 찍겠습니다. 이야, 멀리서 보니까 이제 재질만 멋지게 주고 페인팅만 하면은 멋진 차량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차는 세상에 없죠. 운전하기 되게 불편하겠어요. 기름값 엄청 많이 들겠고요. 좀 뒤로 움직이면 어떨까? 그런 거 하지 마. 굳이 움직이고 싶다면 시프트, 컨트롤 플러스 3번 제대로 보고 있다면 지 맘대로 움직이든 어떻게 하든 Y 방향 GY 눌러서 이 정도가 낫지 않을까? 이 정도는 기본적인 모델링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뭐 붙이면 안 돼요? 붙여도 되는데 뭐 이걸로 뿔달개? 네, 실린더도 바퀴랑 좀 비슷한 것 같다. 그 생각 못했네. 어느 면에다 넣을 수가 있죠? 시프트 누르면서 일정한 원. 같은 컬러를 취하는 거예요. 비네. 같은 컬러를 취하네요.
유리에다 붙이면 어떻게 되는요? 해봐요, 이거. 시프트 키 쭉. 고유 컬러로밖에 안 들어가네요. 유리 있는 거 빼자. 누가 제일 좋겠죠? 다 됐으니까 탭키 누르고 나가보겠습니다. 자, 엉성하지만 그래도 약간 차량이랑 비슷한 느낌이 좀 나온 것 같네요. 평면은 레이어 감춰놨는데 평면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는 애한테는 글쎄요. 잔디밭에 차가 가면 안 되겠지만 편안한 잔디 컬러 아니면 무심한 도로 바닥면. 자, 이제 조명만 때려주는 것만 하면 그럴싸해 보이는 아스팔트 위에 있는 자동차 같은 느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좀 많이 진도가 나갔죠? 여기까지 좀 알아봤고요. 어떤 형상이든 네모를 이용하되 필요한 경우는 추가를 하세요. 추가를 하시고 제작을 할 때는 이런 몇몇 룰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좀 좋겠습니다. 조명이 조금 어둡네요. 조명을 1번 G를 눌러서 차량 근처에다가 Shift D 조명도 Shift D를 누르면 복제를 해서 내 원하는 자리에 어디든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셀 때는 저쪽 멀리에다가 녀석을 놔주거나 카메라 보기 네, 이런 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하는 거잖아요. 요 정도까지. 더 멋지게 하는 방법은 어, 어떤 단순성에서 단순한 걸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랑 어울릴 만한 다른 차량이라든가 로봇, 물체가 움직이는 그런 장면들로 연출할 예정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세이브하고요. 강좌 내용은 일단 모델링하는 파트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델링과 매테리얼, 재질이라든가 컬러 혹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매테리얼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세이브.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 방향을 막 돌려보시다가 결국은 사진으로 찍어서 나가야 되거든요. 사진으로 찍어서 나가고자 할 때는 내가 원하는 특정 장면 이런 걸 좀 꾸미고 싶은데 카메라는 항상 0 누르면 이 상태에 굳혀져 있어요. 뭔가 답답하죠. 휠을 당겨봐도 마찬가지. 잘리지 않게 차량을 아니면 여러분 원하는 각도에서 카메라를 돌린다면 원하는 그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측에서 여기 있는 젤을 빼도 되는데 내비게이션의 약자인 N키를 눌러보시면 내비게이션이 보였다 안 보였다 N 이렇게 나타나고요. 뷰, 도구, 항목 세 가지가 있는데 뷰 자리가 보시면 카메라를 말이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카메라를 기준으로 해서 뷰를 잡아주면 어때? 이걸 체크해 주세요. 뷰에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N을 눌러서 접어주시고 휠을 꾹 눌러서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Shift는 이동이죠. 관점 이동. 나 이거 찍을래. 카메라가 자동차 옆면을 보고 있어요. 원한다면 아기자기하게 저렇게. 바닥이 좀 눈에 안 띄네요. 정면을 볼 수도 있고요. 무섭네요. 여기는 어두우니까 이런 느낌. 카메라는 우리가 휠을 이용해서 멀리서
필 가까이서 필 누르면서 이동 시프트 누르면서 원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딱 맞는 앵글에 맞춘 다음에 이대로 내보내 라고 하는 저대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배경도 다 어두운 배경처럼 보이고 할 텐데 뒤에는 막 어떤 하늘이라든가 배색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그런 느낌으로 이미지 혹은 영상으로 내보낼 수 있는 렌더링 기술들을 애니메이션과 함께 이 모델로 한번 뒤에 보여드리겠고요. 꼭 알아두세요. N 누르신 다음에 뷰에 카메라 뷰가 눌려 있는지 눌려 있고 N을 체크를 꺼주신 다음에 여러분 마음대로 위치 잡아주고 보다 보면 바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녹색을 좀 높게 해주시고요. 마우스가 민감하군요. 녹색, 진짜 녹색으로. 예, 방수 칠한 위에 자동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또 있는데? 조금 내리면 안 보이지. 저장 제대로 하신 다음에 이미지로 내보낼 때는 가장 편하게는 F12. 가장 어렵게는 렌더 버튼에 가서 이미지로 렌더. 임시로. 이미지는 렌더하기가 좋아요. 아까 나왔던 대로. 바로 찍힙니다. 이미지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어디다. 결과물 자리에다가 이름이 원래대로 안 뜨고 언타이틀 뜨니까 이건 버스 다시 1. 기본 포맷은 여러분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가장 편하게. PNG. 다른 이미지 저장. 이 화면은 ESC. 잠깐 이렇게도 한번 찍어주세요. 이게 더 멋있을 것 같은데. 그래 딱 좋아. 여기 뭔가 꾸며야 되는데. 예. F12 보이는 대로 이미지 다른 이름 저장. 기존에 이미지 찍었던 이름이 있으면 색깔은 빨갛게 주의하라. 2번으로 다른 이미지 저장. 위에서 본 것도요. 이거는 이미지야. ESC. 이 각도 어때? 이 각도도 괜찮은데? 이렇게 좀 부탁해. 이런 것도 보고 싶어. 저 녹색 좀 커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빛을 등지면서 가고 있는 자동차. 그림은 다 그려야 되잖아. 얘는 잘 모델링 해놓으면 앞면, 옆면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에 놓고 일부는 보충하고 F12 이미지에 다른 이름 저장. 똑같은 거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한 장 가지고 하나의 모델 갖고 다수의 컬러, 다른 각도 바꿔서 이미지로 저장해서 여러분들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블렌드 렌더라고 하는 창은 꼭 ESC를 누르셔야지 이게 좀 편하긴 해요. X는 찾아야 되지만 ESC는 금방 누르면 되니까 이 상태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은 자 일단은 0을 눌러서 빼보면 카메라가 여기 있던 카메라가 이 각도로 가서 보고 있는 거를 우리 대충 느낄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건드렸구나. 그럼 네가 당기고 줄이고 한 거에 따라서 틀린 이 느낌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제로. 항상 이걸 염두하셔야 돼요. 자, 이미지 이번에도 렌더링 결과물 사진으로 3개를 내보냈는데 이미지 한번 보고 마무리